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입니다. 2025년 바로 올해를 기준으로 한국의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무려 20%를 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령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거리에서 마주치는 5사람 중 1명은 당신처럼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노인은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평범한 이웃이자 동료이고 동시에 우리 사회의 중심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노년을 준비하지 않은 채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사람들은 점점 거리를 두며 나를 귀찮아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지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 앞으로는 누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까? 특히 인간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자식들과의 거리감, 가끔 연락 오는 친구의 말 한마디가 그리워지는 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외로움과 소외감은 그냥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기다린다고 누가 다가와 주지 않지요. 우리가 먼저 마음을 단단히 잡고 삶의 중심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오늘 이 방송은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이 방송은 누군가의 성공담도 아니고 자극적인 정보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조금이라도 덜 외롭고 조금이라도 더 존중받으며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어서 만든 방송입니다. 주제는 명확합니다. 초고령 사회에 맞춰 60대 이상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 5가지. 이 5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앞으로의 노년은 생각보다 더 외롭고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이 주제를 풀어가기 앞서 먼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혼자 사는 이른한 사례 박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공무원으로 일했고 정년 퇴직 후엔 아내와 전국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삶의 무게가 크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혼자 남은 집은 너무 넓었고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TV 소리 외엔 하루 종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힘들었던 건 이웃들과 나누던 가벼운 인사조차 점점 줄어들면서 자신이 사회에서 제외된 느낌을 받았던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인사를 받아주지 않을 때, 말을 걸어도 흘려들을 때, 아,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존재가 됐구나. 그렇게 느꼈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필요함을 누가 챙겨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존중받는 노년을 살 수 있을까요? 고대 중국 철학자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변화를 따라 흐르되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다. 지금이 바로 그 변화의 시기입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가짐이 내 노년을 어떻게 바꾸는지 이 방송을 통해 천천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가짐. 곧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꼭 가져야 할 마음가짐. 그것은 바로 관계에서 기대를 내려놓는 법입니다. 당신은 지금 자식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적어도 명절에는 찾아오겠지. 내가 이렇게 챙겼으니 고마워하겠지. 그 정도는 예의지. 설마 안 하겠어. 하지만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기대들이 번번이 무너졌을 때 당신은 조용히 상처받고 있진 않았나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또 자신의 속도로 다가옵니다. 그 속도가 내 기대와 다르면 섭섭함은 쌓이고 그 섭섭함은 원망으로 변합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60대 후반의 한 할머니는 손주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딸이 맞벌이라 늘 바빴기에 손주를 어린 시절부터 돌봐주었죠. 밥 먹이고 씻기고 병원도 함께 가고 학교 행사도 빠지지 않고 챙겼습니다. 하지만 중학교에 들어간 손주는 점점 연락을 줄이고 휴대폰도 바꾸고 할머니에게 전화도 잘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서운함이 쌓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정성 들였는데 이렇게 나 몰라라 할 수 있냐? 그 말을 딸에게 했더니 딸은 이렇게 말했죠. 엄마, 애가 크면 원래 그래요. 엄마가 너무 감정적으로 기대하지 마요. 그날 밤 그 할머니는 많이 울었습니다.
사랑을 주고도 상처받는 게 이렇게 허무할 줄 몰랐던 거죠. 그런데 그녀는 어느 날 마음을 바꿨습니다. 손주에게 주던 정성을 동네 독거노인 봉사에 쓰기로 한 겁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이제는 매주 마을회관에서 도시락을 나누고 말벗도 되어주는 일을 하며 자신이 다시 살아나는 기분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기대를 버리고 내가 주고 싶은 만큼만 주자. 받지 못해도 서운하지 않도록 그저 내 몫을 하자.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중요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관계는 받을 것을 계산하며 맺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은 결국 돌아오지만 그 방식은 우리가 기대한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온은 기대하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그 기대를 걷어내면 오히려 당신은 더 자유로워지고 관계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 마음가짐은 단순한 포기나 체념이 아닙니다. 상대를 놓아주되 내 감정까지 잃지 않는 지혜입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기대 없이 주는 것이다. 기대는 그 사랑을 오염시킨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요즘 누구에게 가장 많은 기대를 하고 있나요? 그 기대는 지금 당신을 편안하게 해주고 있나요? 아니면 더 외롭게 만들고 있나요?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지금 당신은 평온한 노년을 향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첫 번째 마음가짐, 관계에서 기대를 내려놓는 법.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절대 스스로를 무가치하다고 여기지 말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가짐은 절대 스스로를 무가치하다고 여기지 말 것입니다. 이 마음가짐은 당신의 존재를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노년이 되면 많은 사람이 자신의 역할이 사라졌다고 느낍니다. 직장을 떠나고 자식은 독립하고 이웃도 친구도 줄어들며 삶의 무대에서 내려온 느낌이 들지요. 그렇게 점점 말을 아끼게 되고 생각을 접게 되고 존재감조차 희미해지는 느낌이 서서히 마음속을 파고듭니다.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나?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들이.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단지 당신이 지금의 자신을 과거와 비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엔 바빴고 사람들이 의지했으며 당신의 도움이 필요했던 순간이 많았기에 지금의 고요함이 스스로를 작게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세월을 버텨냈기 때문에 지금의 당신이 있는 것이고 지금의 당신이 있기에 그 자식과 가정과 기억들이 존재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 80이 넘은 한 남성이 살고 있습니다. 김노인이라 불리는 그는 한때 잘나가던 건축사였고 수많은 건물을 설계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퇴직 이후 그는 사람들을 피하고 거의 외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책만 읽고 늘 혼자 시간을 보내며 스스로를 쓸모없는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그런 그가 바뀐 계기는 작은 지역 도서관에서 시작됐습니다. 누군가 그를 건축 강좌 초청 강사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주저했지만 막상 강의하자 청년들이 그의 경험에 귀를 기울였고 그의 이야기에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김노인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라진 게 아니었구나. 단지 내가 나를 지워버린 것이었구나. 그는 지금 도서관에서 건축사 강좌를 꾸준히 진행하고 아이들에게 설계의 기초를 알려주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는 게 허무했는데 내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사람을 만나니 내가 다시 사람 같았어. 이 이야기에서 보듯 당신의 가치란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당신의 생을 결정짓습니다. 삶의 의미는 화려한 무대 위가 아니라 일상의 조용한 순간 속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쌓아온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위로이고 누군가에게는 배움입니다. 가치를 잃은 것이 아니라 보여줄 기회를 잃었을 뿐입니다. 그 기회를 당신이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인도의 성자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보고 싶은 변화가 되라. 세상이 나를 무시한다고 느껴질 때 스스로를 더 단단히 붙들어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가치 있고 누군가에게는 등불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어서
세 번째 마음가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음가짐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노년의 외로움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은 함께 밥을 먹을 사람이 없다는 데서 시작되고 무언가를 말하고 싶을 때 들어줄 리가 없다는 데서 커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래전부터 혼자 있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늘 누군가 곁에 있었고 가정을 책임지고 일터에서는 함께 일하며 분주하게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다 이제 조용해진 이 시간이 낯설고 공허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외로운 건 혼자 있음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을 마주할 용기를 갖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외로움에 휩싸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빌라에 사는 60대 중반의 최 여사는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밥을 차리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나 하나 먹이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 생각에 손이 안 가요. 라면 끓일 힘도 없어지고 그냥 누워만 있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본 책 한 권이 최 여사의 삶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이라는 책이었는데 그 안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혼자는 외로움이 아니라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가장 고요한 시간이다. 그 문장이 가슴에 남아 최 여사는 매일 한 끼만큼은 정성껏 차려 먹기로 결심했습니다. 작은 그릇에 나물 하나, 된장국 하나, 밥 한 공기. 그 식탁 앞에서 처음엔 눈물이 났지만 조금씩 자신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잘했어. 이 정도면 충분해. 괜찮아. 나 참 잘했어. 그렇게 자신을 위로하는 법을 그녀는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바로 그 식사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자신을 보듬을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시간입니다. 고독이란 비워진 시간이 아니라 삶을 채우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바람 소리, 창문에 부딪히는 햇살, 나를 위해 내린 차 한 잔.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삶을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고요함은 자신의 내면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시간이다. 불교 경전 중 아함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무대 위에 조명이 꺼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장면으로 넘어가는 중일 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삶의 온기를 다시 찾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렇게 하면 당신은 결코 외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조용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제 네 번째 마음가짐으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것은 배움과 변화 앞에서 주저하지 말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한다고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어느 날 갑자기 지하철은 무인화되고 마트는 셀프 계산이 당연해졌고 돈도 휴대폰으로만 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카톡 대신 더 빠른 채팅 앱을 쓰고 서로를 친구가 아닌 팔로워라 부릅니다. 그 변화 속에서 노년은 종종 구석으로 밀려나곤 합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못 배워요. 이런 건 젊은 사람들 거지. 그렇게 스스로를 변화의 바깥에 세워두는 순간 우리는 세상과 점점 멀어집니다. 하지만 변화는 어느 순간엔 받아들여야 할 필수입니다. 거부한다고 멈추지 않고 외면한다고 피해가지 않지요. 그렇다면 이 변화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작은 배움입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74세 김 선생님은 처음 스마트폰을 접했을 때 거의 공황 상태였다고 말합니다. 손가락이 화면에 닿기만 해도 엉뚱한 앱이 켜지고 전화는 걸어도 끊는 법을 몰라서 통화를 끝낼 때마다 휴대폰을 껐습니다. 그런 김 선생님이 지금은 유튜브로 요가 강습을 듣고 화상통화로 손주 얼굴을 보며 채팅방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가 변화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이대로 멈추면 내 삶도 거기서 멈출까봐 무서웠어요. 김 선생님은 매주 동사무소에서 열리는 스마트폰 교육반에 등록했고 처음엔 연필로 필기하며 배웠습니다. 버튼 하나 눌러보는데 10분이 걸리던 날도 있었지만 그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나자 직접 카카오톡을 만들고 손주들과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세상이 빨라지는 만큼 내 마음이 더 천천히 넓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배움이란 젊은이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년의 배움은
지금 내 삶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선언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배우지 않는 삶은 탐험하지 않는 항해와 같다. 지금 당신이 있는 이 순간도 배움의 항해를 떠나기에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한 단어, 하루에 하나의 기능만 배워도 당신은 세상과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배운다는 건 세상에 내 마음을 다시 여는 일이고 나의 시간에 색을 입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가장 배워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스마트폰일 수도 있고 영화 감상일 수도 있고 다시 읽고 싶은 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도전해 보십시오. 당신의 삶은 여전히 변화를 품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배움은 머리가 아니라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5번째 마지막 마음가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를 끝까지 지키는 자존심을 가질 것입니다. 노년에 들어서면 많은 것이 줄어듭니다. 힘도, 속도도, 기억력도, 어쩌면 관계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절대 줄어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를 대하는 자존감과 존엄입니다. 이것은 누가 대신 세워주지 않습니다. 자식도, 친구도, 국가도 당신의 존엄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당신 스스로 자신을 아끼고 존중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도 당신을 그렇게 대해줍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0대 중반에 이어 사는 젊은 시절 누구보다 부지런히 살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시장을 보며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아이 셋을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식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전화도 뜸했고 주변 사람들과도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큰 결심을 합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을 걸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도 괜찮아 보여. 수고 많았어. 네가 없었으면 이 집안도 없었을 거야.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말들이 진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스스로 머리를 감고 옷을 고르고 시장에 갈 때 립스틱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저요, 제 스스로에게 잘해주고 싶었어요. 그 누구보다 나 자신이 나를 아껴야 하잖아요. 그녀의 말은 이 시대 모든 어른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스스로를 아끼는 사람은 세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존엄을 지키는 사람은 비록 혼자일지라도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 당신의 삶과 선택을 당신이 끝까지 책임지고 존중해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당신이 걸어온 그 모든 날들이 헛되지 않게 됩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은 말년에 자찬묘지명을 썼습니다. 자신의 무덤 비문을 직접 쓴 것이죠. 그는 그 글에 자신의 삶을 부끄러움 없이 돌아보고 스스로를 칭찬했습니다. 나는 나를 꾸짖되 남을 탓하지 않았다. 나는 나를 사랑하되 헛되이 자랑하지 않았다. 이 얼마나 품위 있고 지혜로운 마무리인가요?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자신에게 어떤 말을 건네시나요? 혹시 오늘도 나는 쓸모없다, 나는 외롭다, 이런 말들로 자신을 찌르고 있진 않나요? 이제부터는 그 말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충분히 잘해왔다. 나는 지금도 괜찮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 5번째 마음가짐, 바로 자존의 품격, 당신이 끝까지 지켜야 할 마지막 선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5가지 마음가짐을 한데 모아 노년의 지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의 클로징을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나눈 5가지 마음가짐 하나하나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기대하지 않기. 특히 인간관계에서 기대는 상처의 씨앗이 됩니다. 받지 못해도 괜찮다고 스스로 말하세요. 그 순간 당신은 관계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스스로를 무가치하다고 여기지 않기. 존재의 가치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태도에 있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날들은 그 자체로 누군가의 길잡이이고 등불입니다. 세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기. 고독은 벌이 아니라 삶을 정리하고 스스로를 안아주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은 자신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배움과 변화 앞에서 주저하지 않기. 세상이 아무리 빨라져도 당신의 배움은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한 걸음이 다시 세상과 연결되는 다리가 되어줍니다. 다섯 번째, 자존심을 지키기. 누가 뭐라 해도 당신은 당신 삶의 주인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할 때 다른 사람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이 다섯 가지 마음가짐은 초고령 사회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당신이 단단하게 설 수 있도록 돕는 다섯 개의 기둥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그 중심만 잃지 않으면 당신은 결코 비참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삶을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배우고 있고 버티고 있고 여전히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이런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다. 이 방송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 위로가 오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채워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방송 아래 댓글로 당신의 생각과 경험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이 따뜻한 대화를 이어가는 또 다른 손입니다. 작은 클릭 하나가 이 방송이 계속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조선시대 어르신들의 지혜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들을 조용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당신이 기댈 수 있는 작은 이야기, 그런 방송이 되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년을 살아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지식모음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